코스피가 연일 하락하고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최근 신용거래융자, 즉 B2 잔고 역시 급격하게 늘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B2 리스크가 커지는 배경과 이로 인한 시장의 악순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용거래융자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용거래융자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투자자는 이 돈으로 주식을 산 뒤 나중에 갚는 구조죠. 여기서 아직 갚지 않은 빚의 총액이 바로 신용거래융자 잔고입니다. 이러한 B2는 만약 주가가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하락하면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월 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약 27조 4천억 원이었는데 3개월 뒤인 3월 24일에는 33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22%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빠른 증가세는 빚을 내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는 1월과 2월 사이 별다른 B2 경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무려 5번이나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국이 이렇게 연달아 경고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신용융자 장호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이로 인한 반대 매매, 즉 강제 청산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졌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 매매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란 투자자가 빚을 내 산 주식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담보 가치가 급격히 줄었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게 되고 또 다른 투자자의 반대 매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사이드카, 이 서킷 브레이커 등 시장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제도까지 여러 차례 발동됐지만 이 과정에서 반대 매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중동 전쟁, 유가 변동, 고환율 등 복합적인 불안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 B2 투자자는 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10 원선까지 올랐다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도 여러 차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호섭 선임연구위원은 B2의 후가는 투자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반대 매매로 나오는 매물이 많아질수록 시장 전체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감원도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투자자의 담보 부족 금액과 관계없이 반대 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더 커진 것이고 시장 전체로 보면 매물 폭탄이 한순간에 쏟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또 환율 급등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는 게 유리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 시장과 증시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원화 약세, 외국인 자금 이탈, 국내 증시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리 인상 기대감이 더해지면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인데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신용융자 관련 규제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LTV처럼 신용융자 거래에도 담보비율 규제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은 신용융자 총량을 직접 관리하는 수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동산과 달리 B2는 아직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총량 규제까지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위탁 증거 금리를 높이거나 신용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시장의 연쇄적인 하락세와 비투로 인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2,600선 밑을 계속 유지할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설지, 신용융자 장호와 반대 매매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순매도 흐름, 금리 정책의 변화 등이
시장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증시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릴 때 빚을 내 투자한 투자자들의 위험은 예상보다 빠르고 크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비투가 많을수록 시장이 작은 충격에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신용융자 총량 규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논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경제 상식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